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2.67% 하락한 34,6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하루 늦게 공시하면서 벌점 받는 대신 2,400만 원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사유는 20일 날 발생했는데 공시는 21일 날 생겨서 불성실 공시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총 벌점은 6점인데 요거를 대체해서 2,400만 원, 6점에 점당 4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요런 게 사실 조금만 더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썼음 하고요. 근데 요런 얘기는 이미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요런 게 쌓이면 이미지가 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안 되겠죠. 근데 참 국가도 돈 받아가는 방법이 가지가지입니다. 뭐 면제부 파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잠시 후에 셀트도 언급을 할 건데요. 사실 셀트 같은 경우도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벌써 3년 정도 됐잖아요. 이게 또 보도로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투심을 악화를 시켰는데 여튼 오늘 보시면 좀 약간 색다를 거예요. 영문으로 HLB, 원래는 한글로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영문으로 다 이렇게 HL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도 영문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LB도 HLB로 이렇게 바뀌었고, 엘테라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영문으로 HLB가 생겼고, LG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HLB가 들어갔고요. 넥사랑 노터스 같은 경우는 HLB가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특이한 게 엘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당분간 사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룹 관련주는 아니긴 한데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간판을 바꾼 거잖아요. 그 간판을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까지 LB가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소기의 성과도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게 요게 하나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간판도 바꿔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지연의 이미지가 조금 있었다면 이제는 영문 이름으로 바꿨으니까 글로벌로 진출하는 우리 LB, 세계 시장으로 뻗어가는 LB, 아픈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LB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파이어족 이야기하면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상대로 오늘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로 성장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전 금리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그 여파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인상 우려도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좀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튼 금리 인상 우려로 성장주에 악영향이 미쳤고요. 보시면 대표적인 성장주죠. 바이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셀트리온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중선이 조사 중이다라는 소식에 오늘 셀트가 12%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파는 그대로 여기 바이오주 투심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지난번 LB도 마찬가지더니 이번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뭔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 어떤 사람들의 뭐랄까요? 음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추측이어서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네요. 왜?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알려지는 거니까 그런 추측도 드는데 여튼 바이오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참 지뢰밭도 지나야 하고요. 또 늪지대도 통과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그게 참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매드팩토건으로 우리 627이 생각이 났었고요. 오늘은 셀트가 우리 216을 연상케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오스템 사건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메디톡스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뭐 더 그 이전으로 올라가자면 신라젠도 있었고 헬리기도 있었고 뭐 어제 오늘은 매드팩토 그리고 바이오 큰형격인 셀트까지,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올라가자면 예전의 삼바도 분식회계 건으로 파장이 있었죠. 그리고 뭐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LB도 627, 216이 있었는데, 여튼 이 쥐레 그리고 늪 다 통과해서 이쁜 한 송이 꽃이 피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 뭐 ABL 바이오 하나 좀 좋고, 그리고 확실히 시장은 자율주행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사랑해요 LG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LG 전자가 현재로서는 전기차 애플카 관련해서 주도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LB는 오늘도 여전히 양호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호한 기간 조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이 라인은 좀 지켜줘야 돼요. 오늘 여기 34,500원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이 지켜준다면 LB는 아직도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이고요. 왜 이 당시 때 넥사를 보셔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잘 해줬잖아요. 기간 조정 잘 해주고 이렇게 음봉이 나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 16,300, 400원 요 라인만 지켜주면은 기간 조정을 잘한 거거든요. 근데 지켜줬어요. 지켜주고 한번 거래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장악 패턴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여튼 LB도 현재까지는 저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일단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양호한 기간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귀향에 넥사가 나왔으니까 넥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전일 대비 하락은 했습니다. 약 3%대 하락은 했는데 보시면 지킬 선은 좀 지켜주면서 위태위태하게 간다간다하게 좀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오늘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하루 더 옆으로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려면 베트남에서 소식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소식이 나온다면 상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급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나노코박스 피로감으로 좀 질질질 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튼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월화 이 정도에는 방향성이 좀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워낙에나 사실 여기 나노코박스는 이 당시 때부터 우리 추석 때부터 해가지고 긴급 승인이 곧 난다, 마지막이다, 구분응선 넘었다, 곧이다, 뭐 총리는 준비가 다 됐는데 도장 찍을 준비가 다 됐는데 왜 안 올리냐 등등등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 기사만 좀 놓고 보자면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22일날 제출했으니까 2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휴일 빼고 영업일로만 계산을 하면 대충 뭐 이번 주말 내지는 1월 17일 월요일 정도까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또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또 막상 또 기간을 한번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주 초고 뭐 차트도 보니까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때니까 한번 같이 한번 엮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넥사는 좀 중요한 그런 자리일 걸로 보여지고요. 엘센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양호합니다. 뭐 크게 꺾이지도 않았고 나름 얘도 이제 살짝 옆으로 좀 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엘생도 다음 주에 좀 주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으려면 1월 19일이 주주 확정일이니까 우리나라는 T-2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7일까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지 주주가 확정이 되셔서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넥사도 좀 전에 봤지만 그래서 한 17일 정도가 좀 중요해 보이고, 엘센 같은 경우도 17일이 일단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현재 뭐 달력을 보시면 뭐 오늘 17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월이 이제 중순입니다. 이제 1월도 약 2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픽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불성실 공시 법인 때 살펴봤잖아요. 그때 날짜가 10월 20일인데 하루 늦게 10월 21일 날 했잖아요. 물론 이제 FA를 인수를 해서 우리 LB가 이제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리픽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날짜를 보시면 여기 10월 20일이죠. 그리고
여기 리픽싱 조정에 관한 조항을 보시면요.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매 3개월마다니까 날짜로 보시면 10월 20일, 그러니까 11월 20일, 12월 20일, 1월 20일 이렇게 세 달인데 날짜는 특별하게 여기 따로 이렇게 규정한 게 없으니까 민법을 준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민법 날짜 계산할 때 보면은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이기 때문에 1월 19일로 보여져요. 그래서 1월 19일 날 리피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리피싱 최저 가액은 35,900원, 약 35,900원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는 요거보다 낮죠. 34,650원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리피싱 산정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그리고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나누기 3한 거. 그러니까 비중이 한 달, 일주일, 최근일이기 때문에 요 뒤에 갈수록 1월 19일 근처로 갈수록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똑같은 값어치인데 나누기 3을 했잖아요. 한 달,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최근일 나누기 3한 거니까 여기 비중이 확실히 많은 게 느껴지죠. 그래서 1월 17일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 그리고 최근일 가중산술평가랑 비교를 했을 때 높은 가액, 이 높은 가액이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최근일 나누기 3한 거랑 최근일이랑 비교해서 높은 가액이 최초 가격인 51,262원보다 낮다면 리픽싱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현재 주가로 봐서는 분명히 낮을 걸로, 분명이란 말은 뺄게요. 일단 낮을 걸로 예상이 돼서 리픽싱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요. 그러니까 오늘 뭐 35,000원을 잡아도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도 4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5,000원이어도 요게 51,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상한가 한번 가도 현재까지만 본다면 리피싱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갈수록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리피싱 최종 날짜는 일단 19일 수요일로 보여집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 최근일 가격이기 때문에 요 17, 18, 19는 리피싱 되나 안 되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날, 그러니까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은 날인데요. 만약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도 45,000원,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연속해서 상한가가 간다면 59,000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연속 상한가 갔다 그럼 59,000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가격보다 59,000원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리픽싱은 안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상한가가 간다면.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힘이 들긴 드는데 왜 제가 이렇게 날짜를 좀 의미 없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넥사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살펴보니까 이제 20일 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20일 되는 날짜가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로 보여져요. 그럼 기가 막히게 또 리피싱 날짜랑 또 겹치잖아요. 그래서 만에라도 베트남에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난다면 그래서 만에라도 LB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도 상한가, 화요일도 상한가, 수요일도 상한가를 간다면 월요일 상한가 간다고 해서 리피싱이 안 되진 않아요. 대신 연속해서 상한가가 난다면 51,000원보다 높기 때문에 또 리피싱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으로는 뭐 이렇게 경우의 수만 따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다음 주 월화수가 특히 월요일 정도가 상당히 이벤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특히 바이오는 정말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LB는 그와는 좀 무관하게 태평하게 좀 기간 조정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좋은 이슈 흐름 타고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